어떤 의사는 과일 먹으면 살이 찐다, 혈당이 오른다. 근데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의사는 무슨 소리냐, 과일 먹으면 살 빠진다. 이런 반대되는 주장들에 혹시 헷갈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두 주장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일 때문에 살이 찐 분들이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계시거든요. 제가 항상 선생님, 저는 음식도 많이 안 먹고 간식, 군것질도 많이 안 하는데 살이 찝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혹시 과일을 많이 드시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반면에 과일식으로 살을 뺀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과일이 내장 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이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살 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과일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다이어트 시에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일들을 추천드릴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일을 먹는 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과일들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게 되면 무조건 더 살찌거든요. 그렇다고 살찐다고 제 탓을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살 빼는데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일 먹으면 살 빠진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과일 먹으면 살 찐다는 논문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 얘기 같지만 놀랍게도 둘 사이에 공통점이 좀 있었거든요. 먼저 과일 살 빠진다는 논문입니다. 실제로 UCLA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과일 먹는 양을 늘린 사람들이 안 늘린 사람보다 훨씬 더 살이 잘 빠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이 논문을 요약해드리면, 과일 채소를 더 많이 먹게 한 그룹에서 더 많은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고, 그 이유는 과일 안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증가시켜서라고 합니다. 다음은 과일 살찐다는 논문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나온 이 논문에서는요, 과당이 높은 과일들을 많이 먹으면 그게 비록 천연당일지라도 환자들 체지방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주로 내장 지방 위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나온 이 논문에서는 과일에서 나온 과당이 간에서 대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높은 과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을 운동 없이 먹으면 지방 축적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네요. 논문들을 잘 찾아보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주장 같지만 미묘하게 일관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 아무리 천연당일지라도 GI 지수가 너무 높고 고당도인 과일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저당도의 과일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겹치는 부분은요, 과일을 본식사 전에 먹어서 포만감을 먼저 느끼게 되면은 본식사 때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전체 칼로리가 줄어들어서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식사를 먼저 마치고 나서 식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혈당도 더 올리고 총 섭취한 칼로리도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살이 찌는 방향으로 과일이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결국 살 빼는데 도움되는 과일들은요, 당이나 GI 지수가 낮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살이 빠지는데 방해가 되는 과일들은 GI 지수나 당도가 높고, 그리고 식이섬유, 수분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좋은 과일들은요, 그냥 칼로리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과일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실은 굉장히 친숙한 우리 과일이죠. 하지만 원래 친숙해지면 소중한 걸 좀 잊게 되잖아요. 사과는 펙틴 같은 수용성 섬유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포만감을 좀 잘 느끼게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칼로리가 낮으니까 다이어트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도움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일단 칼로리가 낮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베리류답게 항산화 물질들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부가작용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혈관 노화를 또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만 냉동 블루베리를 사셔서 곧장 드실 때에는 꼭 흐르는 물에 세척을 잘 하셔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고기를 양념에 재울 때 키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는 고기의 연육작용을 돕기 때문인데, 실제로 키위의 그런 효소들이 단백질을 좀 잘 흡수될 수 있게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분 함량도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식욕을 줄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과일 주스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과가 좋다고 해서 사과 주스는 당연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안 좋은 과일들 리스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지금 말씀드릴 과일들이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 빼는데, 그리고 내장 지방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 과일들도 당연히 비타민이 많고 건강에는 여러 가지 좋은 면을 줄 수가 있는 과일들이에요. 첫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과일은 망고입니다. 저도 망고를 좋아해서 참 아쉬운데요. 망고는 일반적인 크기의 망고 하나당 무려 45g의 당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당류가 많은 열대 과일들이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쉽게 허기가 지거나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포도인데요. 포도는 높은 당류에 비해서 사실 식이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실 포도 다이어트가 20년 전쯤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포도 한 송이 다 먹으면 해봤자 180kcal 정도인데, 한 송이 다 먹으면 배가 꽤 부르거든요. 밥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요. 그런데 그건 포도만 먹을 때 얘기고요. 우리가 영양 불균형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포도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식사, 일반적인 식사랑 곁들인다고 봤을 때 포도 자체는 당류가 높기 때문에 살 빼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비타민이나 영양 성분들은 풍부한 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GI 지수가 엄청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낮은 편도 아닌 중간 정도의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칼로리는 무척이나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운동선수들이 중간중간에 탄수화물을 보충해야 할 때 바나나가 자주 선택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과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말씀드린 사과, 블루베리, 키위 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살찌는 과일로 한순간에 둔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소중한 몸 신경 써서 먹는 과일 기왕이면 좀 제대로 먹는 것이 좋겠죠. 그러기 위한 이 과일들 제대로 먹는, 제대로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일을 제일 먼저 먹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일은 하루 중에 제일 먼저 아침 식전에 먹을 때 제일 좋고요, 제일 나중에인 저녁 식후에 먹을 때 가장 안 좋습니다. 아침 식전에 먹는 게 다이어트 효과가 제일 좋고, 저녁 식후에 먹는 게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는 게 과일이라는 말인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식전에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과일의 포만감 때문에 밥을 얼마 못 먹게 되는데,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게 되면 또 그건 잘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과일도 다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식후 과일의 그 유혹을 참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와 내장지방 감량을 위해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과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간헐적 단식같이 오랜 기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바로 과일을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꼭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과일 역시 과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순간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복에 먹게 되면 이게 하염없이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지 않아도 단순히 물 한 잔만 마셔도 인슐린이 몸에서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먼저 물을 한 잔 마셔서 좀 위장이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그 이후에 과일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아침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내장지방 빼는 과일 먹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뭔가 예전에 다이어트들 유행했던 거 보면요, 포도 다이어트, 땡땡 다이어트, 이렇게 그거 하나만 드세요라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대세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영양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없는 다이어트이거든요. 참 이제는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먹으면서 먹는 순서까지도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 생각할 게 많으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죠? 제가 앞으로 다이어트나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쉽게 잘 풀어서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과일은 살 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도움되는 과일로는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키위가 있습니다. 조금 피해 주셔야 되는 과일들은 망고, 포도, 바나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들은요, 항상 아침 식전에 먹는 게 가장 다이어트 효과가 좋고요.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뒤에 꼭꼭 씹으면서 음미해서 드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과일 식습관을 잘 지키시면요, 살 빼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출산 후에 살이 잘 안 빠진다든지 아니면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살이 안 빠지다든지 꼭 다이어트를 집중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에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